조사관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요. 사실대로 질문에 다 답했습니다. 그건 뭐 조사를 통해서 차후에 또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에서 성실히 또 임했고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아마 바로 잡을 예정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의 불편한 사안들로 다시 한번 심력 끼쳐드린 점 사죄드립니다. 공방 벌이고 있는 전 매니저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없습니다. 불법 약물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박나래 씨 모습부터 보고 오셨고요. 측근들을 통해서 박나래 씨의 근황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건강 상태가 뭐 당연히 좋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안진용 기자님도 좀 취재를 하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박나래 씨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렇게 소환 조사한 모습을 보면은요, 앞서 본인의 해명 영상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비장한 모습이었는데 다소 담담해 보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머리가 한 움큼 빠지는 그런 증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막걸리 제조학원에 다니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죠. 예. 주변에서 계속 집에만 있지 말고 외부 활동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제안이 있어서 해왔는데 하필 그 모습이 한 언론 매체에 포착이 되면서 또다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막걸리 제조학원이나 한식 학원 같은 경우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전혀 외부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직접적인 그런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대중적으로 그의 모습이 비춰졌을 때 여러 모습으로 또 곡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금은 경찰 조사에 충실하면서 최대한 바깥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막걸리 학원도 수강을 취소한 걸로 지금 전해지던데 그 내용이 맞는 건가요? 네, 그것도 제가 오늘 박나래 씨 측에 직접 확인을 했는데 네. 그 보도 이후에 실제로 내부적으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박나래 씨가 최대한 일상을 유지하면서 건강 상태를 돌보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런 모습이 외부적으로 표출이 돼서 보도가 나오면은 또다시 박나래 씨가 심리적으로 더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외부 활동은 최대한 삼가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예. 박나래 씨가 조사를 받은 날이요. 함께 또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주사 이모 의혹과 관련해서 강남경찰서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날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이건 이도노 변호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의사인 줄 알고 내가 시술을 받은 거다라고 하는데 주사 이모 측은 의사가 아닌 걸 박나래 씨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법을 알고 방조했냐 이 부분이 이제 처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극심하게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도 의료 행위가 있었던 장소 그리고 결제 방법 그리고 두 분이 만나게 된 경위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의료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상식적으로는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일반적인 수사 기간인 한 2~3시간 정도보다는 길게 한 8시간 조사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예, 워낙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구자룡 변호사님, 이게 서로 계속 반대되는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확인하려면 대질 조사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시나요? 사실 대질 조사를 통해서 물어보면 가장 간명한데 아마 박나래 씨 쪽에서 거부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질 조사라는 게 법적으로는 피의자들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지만 수사 실무상으로는 양쪽 동의가 있을 때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주사 이모는 지금 의사 아닌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의료법 위반이 성립한다. 그리고 박나래 씨도 알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나눠 가진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신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주사 이모는 왜 인정하는가? 왜냐하면 의사가 아닌데 의사인 것처럼 속였다라는 구도가 되면 자기한테 사기죄가 하나 더 추가되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증거에 의해서 밝혀질 부분은 인정한다. 나는 의료법 위반 맞다. 그러니까 박나래 씨를 내가 의사라고 속인 거는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건데 박나래 씨가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의사인 줄 알았다라는 주장을 지금도 유지는 해요.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뭐 병원 대표라는 뭐 소개를 받았다,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네. 처음에 소개받았을 때의 국면에 대한 설명은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의료행위는 계속 됐잖아요. 근데 과연 계속 몰랐겠는가? 왜냐면은
병원의 매출이 얼만데 그걸 접고 해외 출장까지 따라와가지고 링걸 놔주고 이렇겠는가. 예. 그러니까 또 매니저하고 주고받은 톡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티스트 케어 차원에서 이런 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예약하고 진료받는 과정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잃을 게 없고 나의 범죄를 인정하는 조사 이모 입장에선 대질조사도 오케이 그럴 텐데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자기의 고의를 부정하는 입장이면 진술을 많이 하는 게 오히려 형사 변호 입장에선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박나래 씨 쪽에서 거부해서 대질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그럴 경우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대로 다른 정황과 그 카톡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규명이 될 것이고 아마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인정될 사안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처음으로 출석해서 조사받았는데 추가로 조사가 이루어질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